다음에 이거를 보면서 하도록 공유가 되어 있는지 확인 안 했네. 미안합니다. 전체를 화면을 전체를 공유하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10 이게 왜 나올까요? 줄이고 자, 2차 시 우리가 공부해 볼 내용은 역시 이제 앞부분은 그런 인공지능의 그런 정의를 지금 좀 배웠고요. 경험을 살짝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과 그 데이터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아까 어떤 분이 그래서요, 인공지능은 무엇에 나니까 물어보니까 빅데이터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에서는 데이터 없이는 아무 의미도 못 가져요, 또. 이게 왜 그런지는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는 데이터가 있어야, 그러니까 학습할 내용을 우리가 보통 데이터라고 부른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데이터란 용어가 뭐 예전에 쓰던 용어랑 지금하고는 조금씩 뭐 변해가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보통 데이터 있어 그러면은 잘 정리된 숫자, 뭐 제목, 뭐 이렇게 그런 걸 데이터라고 예전에는 많이 불렀는데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 그 시대에 들어오면서는 모든 게 데이터인 거예요. 그냥 모든 게. 정리가 안 됐어도 상관없고 정리됐으면 좋고 뭐 도대체 뭐냐? 어떠한 그 정보만 갖고 있으면 다 데이터인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그 데이터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 속성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데이터 얘기할 때는 또 용어 하나가 또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어요. 속성이에요, 속성.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사실은 이 다음에 아마 나오나요? 한번 제가 이 순서를 잘 모르는데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좀 설명하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이해하려면은 또 속성이라는 것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그 사람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뭐 학교도 다니지만 뭐 학교 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배우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주변 데이터를 습득해서 우리가 아는 건데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고 발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면은 적절하지 않은 결과를 인공지능 측면에서 제가 영화 제목을 까먹었는데 하도 그 무슨 그 AI나 로봇에 관한 그 영화들이 많아서 어떤 영화에서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로봇가 그냥 그 사람 주인하고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 그대로 따라 배우는 로봇인데 우연하게 어떤 그 불량배를 만나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맨날 욕만 하게 되고 그러는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똑같죠. 그죠? 솔직히 어느 학교에서 그리고 사실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한국말 너무 잘해요.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미국말 너무 잘해요. 왜요? 데이터가 그거예요. 배운 데이터가. 그죠? 벤치마킹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종류가 많아요. 문자, 소리, 이미지, 영상. 우리가 맨날 여러분들 하루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생활하면서 그 주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거의 다 이거예요. 소리거나 문자거나 이미지거나 영상이에요. 그죠? 물론 그 외에 더 있긴 해요. 근데 별로 그거는 큰 그 말하자면 포션을 차지하지 않아요. 귀나 눈이나 그래서 눈으로 읽은 문자를 이해한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 가지고서 이제 데이터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근데 데이터에는 꼭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속성. 보통 데이터에는 속성이 있다라고 라기보다는 속성을 데이터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 데이터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에서 나오는 정보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친구가 여기 뭐야 앞에 어떤 그 안경 쓰고 지금 검은색 마스크를 쓴 친구 하나가 앉아 있어요. 이 친구로부터 얻는 데이터는 누구의 속성이냐면 이 친구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속성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어느 거든 간에 대상에 속해 있는 성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에 좀 더 그 의미를 따져보면은 사실은
모든 대상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 걸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대상으로부터 얻어내는 그 모든 그 특징들, 그걸 속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그 데이터를 수집한다, 뭐 이런 거는 속성을 수집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여기 얘가 나와 있잖아요. 성별에 따른 수명 데이터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속성, 어떤 종류의 속성을 얻어야 되냐? 나이, 성별, 뭐 이런 거죠. 나이에 따른 성별, 이런 걸 보면은 그걸 가지고서 뭐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 요런 그 용어가 나왔을 때 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아는 게 중요한데 데이터는 알고 보면은 그 대상에 어떤 속해 있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다 줄임말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그죠? 속해 있는 성질을 짧은 말로 하면은 속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속해 있는 성질이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만든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는 성질인 거예요. 그거를 데이터로 우리가 말하자면 그 정리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에는 그 종류가 이렇게 구분을 좀 지으면 좀 우리가 편하잖아요. 보통 정성적인 데이터와 정량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말 그대로 그 정량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쉬운 데이터들이에요. 정량적인 것. 어떤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 그죠? 크기, 온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사실 문자도 마찬가지. 문자로도 표현할 수 있긴 있어요. 일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카테고리 같은 거는 그 정량적인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숫자, 뭐 어떤 형태, 뭐 기호 이런 것들은 다 그 정량적인 데이터고요. 뭐 이런 예가 그런 거죠. 나이라든지 몸무게, 주가, 뭐 환율 이런 건 다 정량적인 데이터고요. 정성적인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정성적인. 얘는 숫자로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무언가 의미는 담고 있어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어 문자들이 그런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love, 우정 또는 뭐 증오 이런 것들. 이거는 뭔가는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그 말하자면 어떤 양을 표현하는 건 아니고 그죠? 그렇지만은 상대적인 어떤 개념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정성적인 데이터고 이런 정성적인 데이터는 그 사실은 그 통계적으로 아주 전통적인 그 데이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근데 그런 건 대부분 정량적인 데이터를 갖고 많이 해요. 통계적으로 낼 때. 아, 통계적으로 볼 때, 뭐, 말하자면 확률적으로 볼 때. 왜냐면 그다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정성적인 데이터들은 통계적인 분석은 참 어렵죠.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이러한 통계 분석, 전통적인 그 데이터의 성질을 이해하는 통계 분석 방법을 넘어서는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인공지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데이터까지 사용하고요. 이게 그 약간 조금 그 비슷하면서도 다른 용어가 하나 있는데 데이터의 그 정성적, 정량적인 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라는 또 이런 분류 체계가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정형이 쉬워요. 정형 데이터는 뭐냐면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도록 규칙에 따라 정리된 데이터. 뭐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도대체 저게 뭘까라고 궁금하죠? 그러니까 표로 정리된 건 다 이런 거예요. 표, 테이블. 우리가 테이블에는 행과 열이 있잖아요, 항상. 그죠? 그리고 보통 행에는 뭐고 열은 뭐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셀이 갖는 몇 번째 행에 몇 번째 열인데 걔는 뭐냐면 누구의 무슨 데이터다라고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정리된 형태다. 그래서 정형이에요. 정형 데이터. 그런 정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그 개인정보 같은 건 다 정형 데이터일 확률이 높아요.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딱딱딱딱딱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물론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그 아까 얘기한 이거랑은 또 헷갈리면 안 되는데 정성적, 정량적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정성적, 정량적.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는 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 비정형 데이터. 얘는 그 어떤 규칙 있게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세상에 더 많아요. 비정형 데이터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영상, 이메일, 소리, 뭐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죠.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이러한 그 비정형 데이터의 어떤 중요한 몇 가지만 뽑아서 정리해 놓은 게 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은 거의 다 비정형 데이터가 훨씬 많아요. 비정형 데이터가. 그런데 바로 AI가 그 요즘에 그 각광을 받고 말하자면 우리가 그 이제 발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비정형 데이터도 활용을 해서 정보를 습득하거든요. AI는 이제 정형 데이터 예전에는 보통 우리가 보통 그 과거에는 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겠지만 AI가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단계를 여러 번 거쳤는데 한 처음에는 사실은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는 분야가 많이 발달했어요. 근데 그 기계학습은 주로 정형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시킨 거예요, 주로. 왜냐하면 그게 쉬우니까. 비정형 데이터는 야, 이걸 어떻게 학습시키지?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요즘 나온 그 딥러닝 기술들은 얘네들도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할 일이 많아진 거죠. 엄청나게. 그죠? 즉, 한 20%일 뿐이 못하던 걸 100%가 쫙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근데 비정형 데이터조차도 사실은 어떤 뭐죠? 빅데이터 개념으로 또 정리가 또 이렇게 분류가 있는데, 뭐 그 정도로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막연하게나마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가지고서 도대체 뭘 하려고 자꾸 데이터나, 우리가 뭐 흔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사실은. 근데 아주 그러니까 심플하게 그 예제 하나를 갖고서 한번 그 인터랙티브한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코답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CODAP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는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면서 이거를 시각화를 해 줄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툴이에요. 인터넷상에서 공짜로 하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클릭해 볼까요? 다들 다들 잘 하고 있는지 조교가 좀 봐주실래요? 자, 여기 들어간 다음에 여기 뭐 너무 많죠. 이거 다 살펴보려면 너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냥 한두 개만 볼 거예요. 여기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샘플, 코답, 데이터셋이네요. 샘플 하나 보면 좀 쉽겠죠? 샘플 한번 눌러봅시다. 근데 샘플도 엄청 많아요. 그죠? 샘플도 엄청 많은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어딘가에 라이프 익스펙턴시라는 게 있어요. 위에서 한 열 몇 번째인가 이렇게 내리다 보면 구글 밑에 이런 별 밑에 있네요. 저는요. 라이프 익스펙턴시라는 게 데이터가 있어요. 한번 눌러보실래요? 못 찾겠으면 쭉 내려가다가 어디 옆에 있냐면 한 여기쯤 있어요. 별 밑에. 그죠? 여기 행성 위에 라이프 익스펙턴시 한번 눌러보세요. 이 뭐 코답이라는 사이트는 그냥 데이터를 주고 어떤 데이터죠? 이거 어떤 데이터죠? 우리가 아까 했던 정형 데이터인가요? 비정형 데이터인가요? 네? 정형이죠. 이런 걸 정형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블로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거. 근데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요걸 좀 확대할게요. 저는요. 여러분은 확대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보이게. 자, 보니까 왼쪽에 인덱스 1, 2, 3, 4, 5, 6, 7, 8, 9, 10, 뭐 테이블이니까, 그죠? 표니까. 첫 번째 건 에이지가 이렇게 있고요. 메일, 남성이라는 얘기고요. 여성,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게 뭐예요? 그 뭐죠? 라이프 익스펙턴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대 수명인 거예요. 기대 수명.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라이프 익스펙턴시는 기대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0살인 애가 태어났어요.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 그 나이별로 얼마 살지를 말하자면 통계적으로 한번 조사해 놓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겠죠. 태어났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얘는 기대 수명이 76.28. 그러니까 통계치니까 소수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성 아이가 좀 더 기대 수명이 높아요. 81, 뭐, 그러니까 5%가 넘네. 여성들이 5%더 넘게. 어쨌든,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뭐, 나이가 근데 많을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나이 99살. 기대 수명은
길어봤자 2년 안팎이네요. 근데 이때는 또 차이가 별로 없네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뭐 이해는 되지만 뭐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항상.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프를 만들어서 많이 보죠. 그래서 요 설명 같은 거는 지워도 돼요. X자 누르면 없어져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얘는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활용하고 싶으면 활용하면 돼요. 데이터 자기 걸 갖다가 그래프 누르면은 그래프가 하나 탁 생겨요. 그래프가. 여기 위에 테이블 옆에 그래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왼쪽에 축이 있고 오른쪽에 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평축을 우리가 나이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려면은 요 age라는 거를 가서 age를 갖다가 쭉 들어다가 여기다가 휙 집어넣으면은 나이별로 정렬이가 돼요. 정리가. 그리고 이 수직축에는 예를 들어서 뭐 매일 남성을 가져올게요. 남성 자료를 가져오면 나이별 기대 수명 그래프가 싹 만들어지죠. 이렇게 간단할 수가. 참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몰랐지만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정형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이거 읽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거든요. 여기다가 집어넣고 보통 엑셀 같은 거 쓰잖아요, 우리가. 그거보다도 말하자면 인터랙티브하기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기대 수명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런 거를 한번 보여주는 거고 여기 만약에 보스 섹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성 여성 그 합한 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어디 있죠? 요거를 요렇게 가져와서 여기다가 또 드랍하면 돼요, 그냥. 근데 약간 차이 나요, 약간. 그죠? 위로 쓱 올라가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나머지는 별로 뭐 차이 없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이런 그 그래프를 통해서 많이 보통 빅데이터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런 비슷한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그래프 형태로 여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 기능을 우리가 배워보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요거 다 그 설명인 거고요. 그죠? 요 그래프에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 설명되어 있는 거니까 따라하면 되고 여기에 뭐 쓰고 싶은 말 그 써보네 나이에 따른 기대 수명으로 여기 바꿔서 여기 쓸 수 있대네요. 이거 그냥 한번 해볼까요? 되는지 한글로 바꿔서 나이에 따른 기대 수명.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서 이거를 아마 조금 전에 보니까 여기 카메라도 있는데 이게 아마 그 뭐죠? Save the image as PNG 파일 당연하겠네.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Add background image open in open export PNG open in draw tool export PNG image export를 하는 게 낫겠네요. 구글 드라이브 할래? 로컬 드라이브 한번 해볼까요? 로컬 드라이브에 그냥 다운로드 한번 해볼까요? 로컬 파일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에 폴더 열어보면 있네요. 그죠? 언타이틀 이름이야 뭐 마음대로 바꾸면 되는 거고 아이고 복잡하네요. 그죠? 그림판으로 그려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진으로 해도 될 텐데. 그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자기 컴퓨터에 이렇게 여기는 제목이 밑에 써지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터랙티브하게 활용할 수 있는 툴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뭐그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뭐 방법을 뭐 잘 알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데이터가 너무 많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서 한번 이것저것 해볼 어떤 도시 안에 그 사람들의 출신하고 신체 측정치를 한 것도 있어요. 여기 그 코답 사이트 열려 있는 거 뭐 없으면 이렇게 타이핑하면 돼요. codap.concord.org인데 뭐 앞에 코답만 쳐도 아마 링크 찾아질 거예요. 거기서 런치 코답, 코답을 한번 실행시키는 거죠.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인터랙티브하게 뭘 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서 오픈 도큐멘트 또는 그러니까 뉴 도큐멘트는 새로 만드는 거고요. 이미 그 이그젠플 하나 가져오고 싶으면은 첫 번째 거 누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근데 어디 걸 가져와? 익스페리먼트. 아까 봤던 것도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Getting Started with 코답 2 뭐죠? 그 연습 자료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져 Getting Started with 코답 2를 한번 오픈해 볼까요?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와요. 이 왼쪽은 그냥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필요 없고요.
요게 아까 봤던 뭐 데이터예요. 이게 아까 같은 그 데이터인데 이거는 좀 데이터가 좀 복잡해요. 좀 뭐가 많아요. 왼쪽에 볼까요? 인덱스가 쭉 내려가 보니까 100가지가 있는데 섹스에 메일 또는 피메일이 있고 그 에이지는 그러니까 뭐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100 케이스, 그러니까 100명에 대한 그런 키, 뭐 출생지, 교육, BMI가 아마 우리나라 말로 비만도일걸요? 비만도? 이게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그리고 웨이트, 몸무게. 이 도시 사람들의 그 특징을 한번 어떻게 볼까요? 아까 저 그래프로 보면 돼요. 그래프 눌러서 여기 뭐죠? 이걸 볼게요. 에이지별로. 에이지를 수평축으로 여기다 싹 집어넣고, 나이 분포를 보니까 조금 젊은 뭐죠? 어린아이들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그죠? 숫자 여기 그 카운트 여기 뭐죠? 이게 다 데이터잖아요. 그죠? 데이터 어른보다. 이게 정상적인 건데, 노령화 사회로 가진 않았네요. 여기는요. 그리고 키 분포 한번 볼까요? 키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넣어서. 자, 보통 키가 몇 살까지 자라요, 우리가? 10대에서 20대 사이까지만 자라고 그다음부터 잘 안 자라잖아요. 그죠? 딱 보이네요. 그죠? 그죠? 여기 그러니까 키가 이렇게 쩍쩍 크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10대에서 20대 이후는 잘 안 크는 거.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비만도 한번 볼까요? 비만도. BMI. 아하. 비만도가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특별하게 말하자면은 문제 있는 사람이 좀 뜨문뜨문이 있네요. 그죠? 여기 높은 20대 한 두 명, 30대 한두 명, 뭐 이렇게. 이게 아마, 잠깐만요. 웨이트로 한번 볼까요? 몸무게를 갖다가,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 몸무게를 아예 볼게요. 몸무게도 비만도는 조금 비슷한데 이거는 얼마든지 이렇게 크게 넓게 볼 수도 있고요. 보니까 몸무게가 점점 늘어나다가 보통 평균적인 성인 몸무게는 20대 이후에 형성되는데 비만 그룹이 있긴 있네요. 항상. 그죠? 많지는 않지만 요 위쪽에 요 사람들은 좀 비만 노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서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지별로 성별 구성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에이지별로 남성, 여성이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있다는 거 알고 여기 뭐죠? 이걸 한번 볼까요? 본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출생지를 한번 볼게요. 이게 미국 도시인가 봐요. 미국 사람들 다 하고 여기 멕시코에서 한 몇 명, 그 다음에 몇 명 안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죠? 교육 수준도 한번 볼까요? 교육 수준. 이게 미국 도시인 게 확실하네요. 그죠? 교육 수준 보니까 하이스쿨 교육 수준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요. 모든 하이스쿨이 굉장히 퍼센트가 작고 고등학교 이하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수준이네요. 뭐 이런 식이다라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죠. 근데 요거는 약간 전통적인 통계 분석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통계 분석이야 너무나도 할 수 있는 툴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거, 그 정도.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런 거를 좀 알면은 좋아요. 자, 조금 전에 봤던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를 본 거죠. 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잘 정리된 테이블에 있는. 그러면 AI 쪽에서는 그러면은 비정형 데이터를 쓴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엄청 많아요. 특히 자연어 쪽에서는 거의 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보면 됩니다. 자연어 처리 쪽은. 왜냐하면 자연어는요, 우리가 문장을 어떻게 정형화시키기가 참 힘들어요. 뜻별로. 그냥 문장의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계 번역 또는 챗봇 또는 워드 클라우드 이것도 아주 낮은 단계의 말하자면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라고 보면 되는데 워드 클라우드 우리 뭐 기계 번역과 챗봇까지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거는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 준비되기까지 오래 걸려서 우리 수업에서는 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워드 클라우드도 결국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이트를 알 것 같은데 워드 클라우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워드 클라우드 한번 눌러보세요. 워드 클라우드. 워드 클라우드 사이트는 뭐냐면은 이거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 어떤 단어들을 한 수백 개, 여기 단어 수를 여기서는 300개, 좀 크게 할까요? 단어 수를 몇 개를 하든지 뭐 상관없는데 여기 기준 300개니까 300개를 합시다. 단어께 300개를 준 다음에 그 단어 300개가 말하자면 나타나는 빈도수에 맞게 많이 나오면 좀 크게, 조금 나오면 작게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건 예제로 나와 있는 건데 근데 모양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트 모양으로 디스플레이도 되고 이런 동그라미 모양으로 디스플레이 되고 뭐 그런데 지금 이건 예제로 들어있는 거고 우리가 진짜 그 도큐멘트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거냐? 아주 간단한 거 해볼 거예요. 여기 그 우리 렉처에 여기 클릭 한번 해볼래요? 제가 링크 하나 걸어놨는데 이건 별거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강인공지능이라는 게 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 나무 위키 사이트를 한번 가본 거예요. 강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을. 그죠? 그랬더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야, 이거를 다 읽고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근데 시간 없자 바쁘니까 그래? 그러면 이거를 비정형 분석을 통해서 얘가 도대체 강인공지능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계속 해야 되고요. 자, 한번 제가 요거를 이렇게 여기 현황에 대해서 뭐 여기 문장이 있으니까 문장을 그냥 카피해 볼게요. 문장을 카피한 다음에 여기 텍스트에다가 컨트롤 V 페이스트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했네요. 미안합니다. 어디 있지? 음, 컨트롤 C 여기서 해야죠. 코답은 지울게요. 헷갈려서. 나가기, 코답 지우고, 나가기, 워드 클라우드에 컨트롤 V. 우리가 복붙이세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도 다 해보세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그 다음에 그냥 기본 값으로 해가지고 한번 워드 클라우드 만들기 눌러볼까요? 그러면 그냥 분석을 해줘요. 뭘 분석하는 걸까요? 빈도수죠. 어떤 특정 단어가 나타나는 빈도수를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을까? 한번 보는 거예요. 뭘 그러니까? 음,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음? 제 컴퓨터 문제인가요? 여러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잠깐만요. 이게 너무 문장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디폴트 그 크기보다 문장이 좀 크면 그 에러가 떠야 되는데 에러가 안 뜬 게 좀 이상한데 에러가 안 뜨면서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한번 리프레시하고 텍스트를 다시 컨트롤 V 하고 워드 클라우드 만들고 이 사이트가 조금 생각보다 잘 동작하지 않네요. 오늘은요. 우리가 동시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냥 그다지 이렇게 큰 사이트가 아닌가 봐요. 일전에 실험했을 때는 아주 잘 되던데 이상하네. 이거 아마 그 지금 용량을 감당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좀 단순하게 좀 바꿔볼게요. 안 되겠어요. 너무 큰가 봐요, 얘한테.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A, B.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한번 해볼게요. 갤러리 말고
다시 나와서 음, 오늘은 상태가 안 좋네요. 그러니까 된 사람 있어요 혹시? 제 컴퓨터인지 아니면 서버 문제 같아요. 그 해당 서버 문제 같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냥 보셔가지고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지금 한 것처럼 텍스트 그냥 많이 붙여놓고 여기 들어가서 한번 워드 클라우드 만들기 누르면 얘가 그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버 문제라서 좀 같이 해본 게 안 됐네요. 뭐 다른 걸 해보면 되니까 우리가 다른 거에서 한번 다른 실험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인공지능에서는 그럼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뭐 그 데이터의 특성과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되고 학습된 모델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뭐 막연하죠. 무슨 뭐 이렇게 뭐 박스 3개 그려놓고 설명하려니까 쉽진 않은데 그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면은 원하지 않는 결과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 특성 파악이 중요하고 데이터를 모집해서 데이터가 모이면 모델을 생성해서 예측하는 과정을 순환하면서 발전한다. 뭐 이거는 그러니까 좀 막연한 그러한 그 설명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진짜. 그 예제도 한번 우리가 해볼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근데 요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용어적인 건데요. 인공지능에서 데이터는 그 좀 나누어서 항상 작업을 합니다. 나눈다는 뭐냐면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걸 몽땅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 반으로 뚝 잘라, 반은 아니고요. 한 7대 3, 뭐 8대 2 정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100개가 있으면 한 80개 정도 그거를 학습 데이터라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한 20개, 30개 정도 놔뒀다가 쟤는 훈련할 때 절대 안 써요. 왜냐하면은 훈련할 때 이미 사용을 해버리면 그 학습하는 애가 그 데이터를 기억을 해놔요, 아예. 그래서 완전히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진짜 잘 맞추는지 진짜 못 맞지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 놔요. 그게 테스트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은 이것만 가지고. 그리고 훈련이 완성되면은 그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우리가 검증하는데 우리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AI를 뭐 한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있는 건 당연히 기본이에요. 데이터부터 있어야 돼요. 그죠?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거죠. 근데 데이터 수집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작업 같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작업일 수도 있어요. 카메라를 통해서 그냥 탁탁탁 입력만 받기만 해도 되고요. 또는 인터넷에서 우리가 그냥 쭉 긁어다가 써도 되고요. 뭐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물론 아주 전문적으로 동작하게 만들려면은 그 데이터를 아주 잘 말하자면은 정돈해서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예로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또 배워보긴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을 해서 어떻게 학습이 진행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거 클릭해보면 여기 아주 유명한 티처블 머신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이거 어디서 다 본 적 있죠? 한번 사용해 본 적 있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요즘에 학교에서도 한다고 들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왔을 때 반 이상은 다 해봤어요 이러던데. 자, 이 티처블 머신이라는 사이트는요. 지금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지금 뭐죠? 비디오로 이렇게 설명이 조금 나오죠? 이렇게 입력된 거를 이건 소리도 되고 뭐 이런 뭐죠? 이거 뭐 시리얼 소팅하는 거고요. 뭐 그러니까 기계도 인형 집어넣으면은 인형 뭐 소리 메탈이다 헤비 메탈이 아니다 무슨 어떤 포즈다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 실험 이거는 그냥 이거에 대한 아주 자세한 활용 방법은 우리가 다시 또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보고요. 시작하기 한번 눌러보세요. 그냥 따라하기만 하세요. 시작하기 누른 다음에 이미지 프로젝트 한번 눌러보세요. 이미지 프로젝트 중에 왼쪽 상자 표준 이미지 모델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죠. 박스들이 두루룩 있죠. 그죠? 이게 그거예요. 왼쪽이 데이터고요. 왼쪽 박스가.
그 가운데가 학습시키는 장치가 있는 거고요. 학습됐는지 여기 오른쪽에서 실험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웹캠으로 한번 실험해 볼게요. 웹캠으로 실험할 때 아마 여기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물어볼 거예요. 카메라 써도 돼요? 라고 이제 그 요청을 할 겁니다. 음? 잠깐만요. 자동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니까 이상하네. 안 물어보면 이걸 킵시다. 여기서 계속 허용. 허용하는데. 오늘 안 되는 게 좀 있네요. 이상하게. 이게 왜 안 되지? 음? 여러분들도 안 돼요? 아니면 저만 안 돼요? 되죠? 이건 왜 안 될까, 나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는 안 돼요. 저는 지금 카메라를 쓰고 있어요. 딴 데서. 잠깐만요. 아, 이건 제 문제예요. 제 문제. 제 문제. 여러분들은 다 될 거예요. 비디오를 제가 꺼야 돼요. 아유, 제가 깜빡했네요. 됐네요. 지금 되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되죠?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마스크 쓰고 있는 상태를 여기다가 마스크라고 쓸게요. 마스크. 마스크. 제가 키보드를 자꾸 딴 걸 쓰는데 미안합니다. 음, 마스크라고 쓰고, 이거를 그 데이터를 수집해 볼게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쓴 제 얼굴을 데이터로 제가 수집하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로. 그래서 누르면은 마스크 쓴, 그러니까 그 대신 뭐 마음대로 그냥 움직여 다니세요. 막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면은 마스크 쓴 제 모습이 몇 개가 들어갔어요? 데이터가 수집된 거예요. 한 20개 제가 마스크 쓴 거 지금 수집한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더 많이 하면 더 좋아요. 근데 이 두 번째는 without mask라고 할게요. 제가 마스크 안 쓴 상태를 한번 또 녹화해 볼게요.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것도 한 20개? 개수를 똑같이 해줄 필요는 없지만 너무 많다 싶으면 한두 개 지울까요? 여기 가서 이렇게 휴지통 누르면 지워져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학습을 시켜볼까요? 뭔지 모르지만 그냥 시켜봅시다. 여러분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 두 개의 데이터로 그냥 학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들은 마스크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애들은 without mask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제가 라벨을. 자, 오른쪽에 보세요. 결과 나왔죠.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얘가 without mask가 100%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스크 쓰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요. 마스크 쓴 거. 여러분들 그런 거 혹시 뭐 프로젝트 뭐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판단하는 앱을 만들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뚝딱 가능한 거예요. 요즘에 AI 기술들은 이 정도로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프로그램 이렇게 긁어서 딴 데다가 딱 심으면 걔가 그렇게 동작해요. 이게 데이터. 지금 데이터가 왼쪽에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무슨 비정형이에요? 정형이에요? 그렇죠? 이런 건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뭐 그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잘 알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제 많이 해보게 될 겁니다. 자, 2차 그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우리가 또 10분 쉴 텐데 그 전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셔도 좋아요. 네, 하세요. 네. 네? 책 안 받았대요. 또 질문 없어요? 그러면 잠깐 10분 쉬고 우리가 그 11시 10분에
3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